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도 함께 체크해드리고 있는데요. 수요일인 오늘은 유한타증권의 송태영 과장님 모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보겠습니다. 일단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오늘 이벤트도 많았고요. 일단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계속적으로 불안한 시장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네. 생각이 되고 있고, CPI 발표를 앞두고 나서 방향성은 뚜렷하게 없었었는데 유가가 계속 상승이 되면서 그런 부분이 시장에는 불안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뭐 대부분의 주요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하락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일단 투자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내 시장에도 썩 좋지는 않겠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유가가 좀 많이 오르고 있는 분위기인데 다시 좀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자극이 되는 것 같거든요. 좀 유가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유가의 흐름 자체가 계속적으로 상승적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 근래 언론 보도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월가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유가 관련돼서 상승 전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일단 이러한 흐름이 쉽게 깨지지는 않겠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전일 같은 경우에도 오펙에서 원래 월간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한 2% 가까운 상승세가 나오게 됐는데 이 월간 보고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 2023년도 전 세계 원유 수요가 하루에 240만 배럴이 증가하게 될 거고 2024년도에는 220만 배럴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이것 자체는 기존의 전망치를 유지를 했기 때문에 큰 뭐 반향을 일으켰다라고 볼 수는 없기는 하겠지만 전 세계 하루 평균의 이 원유 이 수요가 1억 400만 배럴 정도가 이제 되는데 공급량이 지금 1억 100만 배럴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공급에 대한 부분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는 결국은 이제 유가에 대한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한다에서는 오펙의 월간 보고서에서 당초 예상을 했던 것보다 원유 시장이 훨씬 더 긴축적일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게 되면서 상승을 기록을 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 외에 이제 보게 되면은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제 WTI가 90불에 육박을 하게 됐고 2022년도 11월 이후에 최고치를 달성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에너지 섹터에 대한 투자를 상당 부분 지지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에너지 섹터의 벤치마크 대비 50%에 달한 할인율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결국 강력한 투자의 기회로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일 섹터 중에서도 보게 되면은 사실상 에너지 섹터가 가장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엑스모빌 같은 경우에도 한 3%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게 되고 쉐브론이라든지 아니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같은 경우에도 2에서 한 4%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좀 좋은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에너지 섹터가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에 사실 유가가 올라간다는 점이 무서운 거는 결국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는 점일 것 같은데 또 CPI 발표하러 앞두고 있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보시나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CPI 발표를 앞두고 계속 원유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썩 좋은 흐름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이제 관측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8월달 이제 CPI 발표에 대한 예상치를 보게 되면은 이 블룸버그 추정에서 보게 됐을 때는 3.6%를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저널이 한 3.4%를 기록을 했었었는데 이보다도 0.2% 정도 이제 상승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무스 리포트에서는 13일날 발표 예정인 8월 CPI가 예상만큼 둔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미 연준이 매파적인 반응이 예상이 되고 이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대폭 악화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국은 금리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건드릴 수 있다는 우려감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2년 국채 금리가 다시 한 번 더 5%를 이제 넘어서게 되면서 이런 부분이 금리 시장에도 반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증시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또 하나를 봐야 될 거는 환율에서도 봐야 될 텐데 이 환율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금리에 대한 부분이 인상이 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달러가 강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러한 이제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될 텐데 이 달러 강세가 나오게 되면 국내에 있어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 수급이 썩 좋아지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을 할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역시나 국내 시장에 있어서는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ING에서도 보게 되면은 오펙에서 월간 보고서에서 감산이 확인되는 것 또한 인플레이션의 상승 압력으로 인식이 되게 될 거고 이는 유로와 엔 달러
대비 달러 강세가 이어지는 배경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국내 시장에는 역시나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국내 시장에서 전일 사실 시장이 매우 어지러운 시장이었었는데 이 오후장 보게 되면은 흥구석유라든지 한국석유라든지 이러한 이제 테마성 관련된 이 원유 관련된 종목들이 20% 넘게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종목들이 테마성으로 아침에 강한 상승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요즘 테마성 있는 종목들이 갑작스럽게 이제 하락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매매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만 이제 하셨으면 더욱더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스크 관리가 상당히 잘 되시는 분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매매를 하셨으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지금 은행별로도 CPI를 좀 예상하는지를 보면은 헤드라인 CP가 3.6에서 3.7% 정도인 것 같고 코어 CPI 기준으로는 4.3% 정도 보고 있는데 예상치에 만약에 뭐 부합하지 않거나 했을 때는 좀 시장 충격도 예상이 될까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바로바로 연결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 9월 달 같은 경우에 사실 금리 인상이 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제 만약 8월 달 CPI에 대한 부분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더욱더 높게 나오게 됐을 때는 결국은 11월 달에는 금리 인상되지 않겠느냐? 그에 따라서는 미국의 다시 한 번 더 국채 금리가 단기 금리 위주로서 더욱더 움직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 금리가 다시 한 번 더 채널의 상단을 뚫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증시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빌미를 작용을 하는 거라서 그런 부분이 역시나 좀 좋지 못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아예 추세 전환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하락으로 갈 것인가 여기에 있어서는 결국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한 번밖에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한적일 수 있기는 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CPI랑 PPI 발표되는 부분들도 살펴보시고 그 추후에 연준의 행동까지도 함께 연결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오래 기다렸던 애플의 아이폰 15가 드디어 발표가 됐는데 사실 주가는 같이 가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특별하게 바뀐 게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고요. 그나마 이제 애플이 신제품 발표하고 나서 하락폭으로 2.5% 정도까지 키웠었는데 거기에 따른 나중에 반발 매수세가 이제 나오게 되면서 하락폭은 다소 좀 줄이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점은 가격 인상이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 그 가격 인상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었다. 물론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나 좋은 이런 부분이기는 하지만 애플 입장에서는 과연 좋았을까? 이 부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모두 기존의 라이트닝 포트 대신에 USB-C 타입 충전 단자를 도입을 하게 되었다. 이 부분은 조금은 달라졌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이 프로와 프로 맥스 고급 모델에는 티타늄 케이스가 이제 적용이 되었다. 요것이 이제 가장 달라진 부분이었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뭐 광학 쪽이 조금 더 좋아졌었다. 그리고 기능적인 측면이 더욱더 많은 부분 좋아지게 되고 이제 CPU 같은 경우에 더욱더 좋아졌다. 뭐 이 정도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켓워치에서는 이 월가가 애플이 아이폰 15의 모델 가격이 $100에서 한 $200 인상이 되게 되면서 평균 판매 단가 상승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상 가격이 유지가 되게 되면서 아쉬운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런 부분에 기인을 하게 되면서 하락폭이 조금 더 확대됐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뉴스가 좀 눈에 띄었던 것은 로이터에서 발표한 내용이었었는데요. 화웨이가 이제 자사 스마트폰이 메이트 60 시리즈의 하반기 출하량 목표를 20% 상향 조정을 하게 됐다. 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었는데 이런 부분은 결국은 이제 애플이 사실상 중국에서에 대한 매출액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 수 있을 뭐 이러한 이제 우려감을 더욱더 많은 부분 크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었었고요. 사실 일각에서는 에버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매출액 점유율 자체가 한 자릿수까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제 이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중국 관련돼서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이어질지 한번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중국 쪽에서 계속적으로 안 좋은 부분이 나오게 되면 네. 이를 상반시켜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은 인도라고 지금 점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인도에서에 대한 판매량은 또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이폰 15 드디어 이제 베일을 벗었으니까요. 앞으로의 판매량까지도 좀 연결해서 투자 전략에 활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사실 시장의 투심을 좀 악화시켰던 요인 중에 오라클이 좀 급락이 나왔더라고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실적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뭐 오늘 실적 발표를 한 건 아니고요. 네. 전일 장마감하고 실적 발표하고 그리고 이제 이 컨센서스를 예상을 했던 것보다는 조금 낮게 제시를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좋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이 중요한 카테고리는 이 AI 관련돼서 클라우드에 대한 매출액 비중이 늘 수 있다.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이 오라클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던 부분이었었는데 이것에 대한 의문감이 사실상 이제 들기 시작을 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시장에서 13% 넘는 하락을 보이게 됐고요. 물론 관련돼서는 이제 월가에서 의견은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미조 같은 경우에는 매출 컨센서스를 하회하기는 했지만 클라우드 사업의 경우에는 자체 이 매출 성장세가 견고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네. 모건 스탠리에서는 생성 AI에 대한 수요가 더 넓은 비즈니스 전반에 걸쳐 수익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클라우드 관련된 업체들이 주가도 오늘 역시 좋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관련돼서는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영향 부분이 상당히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AI 관련돼서도 사실상 투자 심리는 조금은 활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라클에서 AI까지 함께 연결해서 의견 또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도 살펴주시죠. 사실 반도체에 관련돼서는 크게 움직임은 많이 없었어요. 네. 다만 이제 이 반도체에 관련돼서 이 종목이 왜 장중에 이렇게 움직였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종목이 있어서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텔이 장중에 한 3% 넘게 상승이 나왔었다가 종가에는 0.8% 상승으로 마감이 되기는 했었는데 시티에서 재미난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8월에 랩탑 출하량이 7월 대비 8% 정도 이제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라는 부분이었었는데요. 랩탑에 대한 출하량이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 이 점이 과연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가? 이 부분으로 한번 갖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데이터 센터 부분에 대한 시장의 우려 대비 견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인텔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좋아질 수 있겠구나, 회복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으로 연결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 계속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대입을 해보게 되면은 메모리 관련돼서 정말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하고도 연결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계속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소식, 좋은 뉴스가 조금씩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와 관련된 의견까지도 함께 종합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시장 출발은 좀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일부 하락해서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달러 강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과연 얼마만큼이나 국내 시장에서도 잘 소화를 해내느냐, 이런 부분이 필요하게 되는데 사실 국내 시장은 요즘 예측을 하는 게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네, 네. 전일 같은 경우에도 아시아 시장이 대부분 견조하게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변동성을 가져오게 됐었고 그리고 섹터 안에서도 보게 되면 오전에 매우 강했던 섹터가 오후에는 대부분 차익을 발생을 하게 되면서 안 좋았던 이런 부분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은 공격보다는 수비에 대한 포지션을 더욱더 가져가시는 것이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변동성에 감내를 할 수 있고 매매에 대해서도 내가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 언제든지 매도를 하실 수 있으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런 변동성을 이용을 해서 이런 매매를 하셔도 상관이 없기는 하겠지만 그걸 잘 못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위로 상승 VR에 걸렸던 종목이 그날 하락 VR까지 걸리게 되는 부분이 종종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하시면서 이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으로 갖고 온 거는 사실 조금 더 큰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HD 현대
현대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 유가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췄었었는데 네. 이 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사실 S-오일이 대표적인데 너무 좀 재미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종목으로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HD 현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대 오일뱅크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고 관련돼서 2분기 실적이 사실 여기에 기인이 되게 되면서 부진을 좀 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정제 마진이 좋아지게 될 거고 이는 결국은 이 3분기 실적 그리고 4분기 실적까지도 사실상 정유 부분이 좋아지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조선 부분도 보게 되면은 사실 2분기 때 현대비포조선이 일회성 비용이 사실상 계상이 되게 되면서 좋지 못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하반기로 가게 될수록 건조소에 대한 증가라든지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보게 되면은 일렉트릭이라든지 현대건설기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실적이 좋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적이 하반기 때 더욱더 탄탄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비상장 자회사 중에 하나가 현대 로보틱스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로봇 관련돼서도 관심을 더욱더 많은 부분 받을 수가 있을 테니까 HD 현대를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HD 현대 최근에 좀 많이 올랐는데 그럼 자회사들의 뭐 실적 개선이라든지 이런 데 포인트가 두고 올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요 근래에 조금 더 포인트가 맞춰졌던 건 현대 로보틱스 관련돼서 네. 포인트가 조금 더 맞춰졌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기간의 수급으로서 조금은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로봇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사실상 요 근래 차익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HD 현대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일부 있기는 했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가 볼 수 있기 때문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변동성 있는 시장 속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사이즈도 있고요.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이나 최근에 로봇 트렌드에도 맞는 HD 현대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닝 인사이트 시간은 유한타증권의 송태영 과장의 의견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요즘은 이슈가 강한 시장이죠. 오늘은 애플이 아이폰 15를 공개했다는 점, 그리고 유가가 또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온다는 점 함께 투자 포인트로 삼으시면서 물가지수 발표 전에 전략들 잘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모닝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